안녕하십니까, 엽겐TV입니다. 요즘에 개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개 멍멍 개. 어떤 개냐면 중국 개, 일본 개, 미친 개. 저번에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개고기 못 먹게. 그래서 그런가 개들이 너무 많아졌어. 좀 청소가 필요한데, 그죠? 어쨌든 오늘 그 주제는요, 백제왕실입니다. 백제왕실이요, 북부여의 어떤 그런 정통성에 너무 집착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그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따르면 이제 온조 시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비류 시조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온조는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 주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주몽이 아버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 뭐 텔레비에서도 그렇게 방송을 했고, 모든 사람이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시조가 비류왕이다, 이 가설이 맞는 것 같아. 백제봉기에 따르면요, 시조는 비류왕인데 그 아버지 우태는 북부여왕 헤브르의 서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북부여왕 헤브르의 서손, 그러니까 첩의 손자죠. 이 첩의 손자인 우태가 어떤 그 북부여에 어떤 그 내전이 있었다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 그때 아마도 이 졸본 지역으로 왔던 것 같아, 이 우태가. 그래서 졸본의 유력 가문의 하나인 이 소선호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조 비류왕설에서 이 소선호는 연타발의 딸이래요. 어쨌든 이 우태랑 이제 소선호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거야. 맏아들이 비류고 둘째가 온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졸본 입장에서는 북부여의 서손을 맞이했잖아, 사이로. 그러니까 졸본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야. 이 북부여의 어떤 그런 해부로한 계를 맞이했잖아. 그러니까 졸본이 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 결혼으로 인해서. 근데 우태가 죽어버려. 우태가 죽어버려요.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졸본에서 과부로 살았답니다. 이렇게 과부로 살고 있는데 기원전 37년에요. 주몽이 부여에서 졸분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소선으로 왕비로 삼았대. 와, 주몽이 졸본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비류수가에다가 초막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야. 그때 소선호가 엄청나게 도와줬나? 그래서 소선호를 고마워서 왕비로 삼았나?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 어쨌든 삼국사기 백제봉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선호가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인 비류하고 둘째인 온조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 어? 주몽이 누굽니까? 천재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잖아. 북부의 어떤 적통이란 말이야, 적통. 적통하고 또 결혼을 한 거야. 와,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렇게 뭐, 이제, 비류하고 온조가 이제 왕자가 되면서, 주몽의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주몽이 죽으면 비류가 고구려의 왕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기원전 18년입니다. 이때 북부에서 그 주몽의 친아들, 주몽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주몽이 떠날 때
알았겠지. 설마 몰랐겠냐고, 임신한 거를. 어쨌든 그 주몽의 친아들이 옵니다. 고구려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친아들이 왔어. 근데 비류하고 온조는 이제 그 뭐야, 소선호하고 소선호를 왕비로 삼으면서 친아들이 아니잖아. 비류 온조는. 그러면 친아들한테 모든 권한이 넘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비료 온조는 뭐가 돼?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리가 고구려에 오자마자 주몽이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후에 이 유리를 태자로 바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비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조한테. 처음에 대왕께서, 주몽을 말하는 거죠. 대왕께서 이 졸본으로 도망해 왔을 때 소선호가 집안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고구려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이 많았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선호가 전 재산을 털어서 주몽을 도와줬는데 지금 친아들이 왔다고 바로 태자로 삼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팽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좀 이상해요. 자, 보세요. 일단 절차가 문제야. 뭐냐면 지금 소선호는 주몽의 왕비야. 어쨌든 뭐 친아들이 왔던 뭐 친어머니가 주몽의 부인이 예씨 부인이 왔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왕비는 누구야? 고구려의 소선호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왕비인데 왕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리가 친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비류의 어머니 소선호는 왕비고 자기들은 지금 왕자 아니야. 어디서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태자가 됐지만 어쨌든 지금 왕비잖아. 그 유리랑 같이 온 유리의 어머니 예씨가 왕비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 지금의 왕비는 소선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 재산을 내놓아 나라의 기틀을 다진 데 공이 많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비인데 신분이 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재산을 주몽한테 투자를 했는데 지금 팽당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좀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주몽이 소선호를 왕비로 삼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기록을 보더라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다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고구려 봉기에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봉기에 기원전 18년에 이제 북부에서 유리하고 유리의 어머니 예씨가 도착했다는 내용은 고구려 봉기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그 고구려 봉기에 소선호가 왕비였다 이 얘기가 고구려 봉기에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18년에 이 온조하고 비류 소선호가 그냥 떠납니다. 아, 이게 뭐냐고. 그럼 떠났으면 현직 왕비고 왕자들인데 물론 친아들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야겠다. 그거는 맞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런 기록이 고구려 봉기에 나와줘야 되잖아. 소선호하고 비료온조가 떠났다. 한마디도 없다는 거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그리고 이 주몽이 이제 졸본 부여에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비류수가에 초막집을 짓고 살았다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읍을 정했대. 그래 나라를 열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비류수 상류에 있는 비류국을 찾아갑니다. 단판을 집니다. 송량하고. 그러니까 비류국왕 송량하고 단판을 통해 가지고 싸움 없이 비류국을 통합시킨 거야. 왜 비류국이 주몽한테 무릎을 꿇었을까요? 북부여의 적통이잖아. 천재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래서 비류국왕 송양이 나라를 들어 바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비류국에 의해서 이 궁실이 젖었고 고구려가 기틀을 마련하는데 비류국의 도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선호 세력은 한 게 없어. 고구려 봉기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야. 소선호가 무슨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몽은 어차피 북부의 적통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몽 옆에 끼려 그러지. 북부의 적통인데. 그래서 비류국도 통합이 된 거 아닙니까? 고구려 본게 없다는 거야. 이 소선호 세력에 대한. 그리고요. 이 소선호 세력이 뭐 기록에 따르면 백제 본기에 따르면 기원전 18년에 유리가 태자가 되자마자 떠났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백제 본기에 따르면 기원전 18년에 떠났어. 기원전 18년에 떠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백제가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건국했단 말이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1년 안에 그 먼 거리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정합니까? 어떻게 백제를 건국합니까? 1년 만에.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선호 세력이 기원전 18년에 떠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언제 떠났냐?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비류국을 통합했을 때 이제 비류국 세력들이 궁실을 지고 모든 것을 비류국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이 소선호 세력이 스스로 떠났는지 아니면 비류국 세력에 의해서 쫓겨났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류국이 통합된 후에 떠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기원전 한 35년 이때 떠났다고 보는 거죠. 저는. 왜 그러냐면 기원전 18년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1년 만에 나라를 건국을 하냐고. 그것도 알지 못하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아시겠죠? 어쨌든 뭐 자진해서 떠났는지 누구에 의해서 밀려나는지 모르겠지만 졸본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팽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선호 세력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원전 19년에 뭐 떠났대요. 4월에 이제 그 유리가 부여해서 왔기 때문에 요때 이제 4월에 유리가 도착한 날에 바로 태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제 봉기에 따르면 이 소선호 세력은 4월에서 9월 사이에 떠났다고 보는 거죠. 백제 봉기에 따르면.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 1년 만에 어떻게 나라를 건국하냐고. 그리고 이 지도를 보세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소선호 세력이
이 고구려를 떠난 지 1년 만에 나라를 건국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고구려 중심지가 여기 지금 백두산 서쪽 여기 있거나, 아니면 제가 추정하는 곳인 여기 요양 동쪽 이쪽에 저는 졸본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여기 환인 지역 여기가 졸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든 간에 여기서 남쪽으로 갔잖아. 한강 유역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중간에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말갈족. 이 말갈족들은 물론 김부식이가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말갈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말갈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여의 어떤 별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평안도 지역, 황해도 지역에는 여길 통과를 해야 돼. 여기를 말갈을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 말갈이 백제 초기부터 적대적이었단 말이야. 그 얘들이 수많은 백성하고 같이 내려왔잖아. 이 소선호 세력이요. 근데 이들을 그냥 무사히 통과를 시켜줄까?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 소선호 세력이 여기 이 말가족들이 사는 이 땅에 여기를 어떻게 정착할 생각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봤겠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모르는 지역에 정착을 할 수가 있냐고. 어쨌든 이런 사정으로 봤을 때는 기원전 19년에 떠날 수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비류국 통합된 후인 기원전 35년 경에 떠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강 유역으로 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대동강 주변 여기에 일단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동강 주변에 있었던 이 말갈족의 일부를 흡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쫓겨왔든 뭐 자진해서 이 한반도로 들어왔든 간에 이 백제 왕실의 그 명분이 있잖아. 뭡니까? 북부여. 적통은 아니지만 헤브르 왕 개하고 결혼했잖아. 졸본의 유력 가문이었는데 그걸 내세웁니다. 온조가 이제 백제를 건국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조의 조상은 고구려와 같이 북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성씨를 부여로 하였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북부여왕 헤브르의 서손이잖아. 그러니까 북부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 잡지조에 따르면요, 해동곡이라는 책에 보면 시조는 동명왕이라기도 하고, 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명왕, 동명이라고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왜? 북부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태양의 아들, 천재의 아들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을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시조는 우태, 누구라 그랬습니까? 헤브르 왕의 서손, 헤브르 왕 계죠. 제가 북부여의 내전에서 방송도 했지만 이 헤브르 왕, 금하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게 해모수, 주몽입니다. 이게 나중에 백제하고 고구려가 이 어떤 그 정통성을 두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이서 백제전에 보면요, 백제국은 그 선조가 부여로부터 나왔다.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북이서는 그 북위의 이호라는 사신이 고구려로 왔다 간 후에 고구려에서 취득한 정보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 기록이라는 거죠. 북이서라는 것. 이 북이서 백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국도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 왕실은 기본적으로 북부여를 지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쫓겨났어. 그 다음에 서기 23년입니다. 이때 북부인, 잘 보셔야 됩니다. 북부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북부라고 그랬어요. 북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북부인은 지금 평안도 일대,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예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부인 해루를 우보로 삼습니다. 우보.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 북부인 해루는 누구냐? 본래 부여 사람이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도 이 소선호 세력이 졸본에서 떠난 게 기원전 35년경 그때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졸본 부여에 있었던 부여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강 유역으로 온 게 아니라 대동강 주변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부인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가문을 흡수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동강이나 황해도 주변에 있었던 진씨 가문을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온조 다루 다음에 다루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루왕 시기에 진씨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씨도 이 대동강 주변이나 황해도 지역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씨도 북부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북부인, 진씨도 북부인, 해루도 북부인.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해도나 이 대동강 주변에 있었던 예족의 일부분을 흡수하고 나서 이동해서 지금의 황해도, 예성강 남쪽, 임진강 중류 정도 여기에다가 최초의 백제를 건국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한강이 아니고 현재의 한강에 온 거는 북만을 접수한 다음이고 그 전에는 위례성은요. 제가 위례성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잖아. 위례성은 지금 어디냐? 예성강 남쪽, 임진강 중류, 철원의 서쪽. 아시겠죠? 그쪽이 최초의 위례성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백제가 이 예족들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 땅도 북만의 어떤 그런 협조로 땅도 확보를 해서 나라의 기틀을 정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만까지 접수를 한 다음에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자, 북만을 그냥 쉽게 접수를 했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백제 왕실은 어떤 데입니까? 북부여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실이에요. 북만 따위가 마한 따위가 상대가 안 되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만을 접수했다고 봅니다. 큰 싸움 없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가 북만을 접수한 다음에 엄청난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성장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제 왕실은 북부요, 빼앗긴 북부의 정통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북쪽에 대한, 그러니까 북쪽 지금의 평안도 일대에 있었던 예족들을 하고 끊임없는 접촉, 그 다음에 뭐 무력 공격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대동강 일대, 그러니까 평안도 일대를 접수를 하려고 백제 왕실에서는 무단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도 나오죠. 서기 286년입니다. 책계왕 때요. 이 책계왕이 이제 고이왕의 아들인데 고이왕이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고이왕이 쿠데타가 벌어져요. 아마도 이때 진씨, 그러니까 북부인 진씨들이 아마 이 고이왕하고 협력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 고이왕의 아들이 책계왕인데 이 책계왕이 누구의 사이가 되냐면 대방왕의 사이가 됩니다. 대방왕. 대방왕. 뭐 대방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방군은 없었어요, 한반도에. 제가 많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대방이라는 곳은요, 이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예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족의 일부의 가문하고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왜 혼인관계를 맺었겠냐고. 북쪽으로 진출하려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대방하고 이 대방을 누가 공격했느냐? 고구려가 공격을 했다는 거야. 서기 286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때 대동강을 넘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구려가 아마 이 평안도 지역, 그러니까 압록강, 지금의 압록강을 넘어온 것은 아마도 한 서기 한 200년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200년부터 압록강을 넘어와서 남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서기 280년도 이때 드디어 대동강을 넘어서 대방을 공격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백제 왕실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그 고구려가 왔으니까. 이 백제 왕실이 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왕 때 뭐 자진해서 나왔는지 쫓겨나는지 제가 볼 땐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거든. 백제 왕실이. 근데 그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구려가 남하를 했어. 대동강을 넘었단 말이야. 여기는 내 나아발인데, 응? 백제의 나아발이잖아. 근데 여기를 고구려가 공격을 했단 말이야. 자,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철천지 원소가 돼서 그냥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 369년 드디어 근초고왕 때요. 고구려 왕이 죽는 대파란이 벌어지게 된 거야. 죽었던 고구려 왕이 누구냐? 고국원왕입니다. 제가 고국원왕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잖아. 그 모용 선비족한테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그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친정을 한 거야. 백제를 공격할 때. 그때 화살에 맞아가지고 근초고왕의 군대한테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고국원왕. 그러니까 복수를 한 거야. 백제에서. 백제 왕실에서 근초고왕 때. 고국원왕을 죽였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때 백제가 엄청나게 고국원왕을 죽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바로 달려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서에 나오잖아.
에? 동진에 갑니다. 동진에 가서 고구려 왕을 우리가 죽였어. 우리 백제가 이런 나라야. 이러고 자랑을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진서에. 서기 372년에. 그러니까 서기 371년에 고구원왕이 죽었잖아. 그 이듬해 바로 달려갔어. 동진에. 자랑을 했단 말이야.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 응? 그 우리의 정통성을 빼앗은 고구려 왕을 죽였잖아. 아마 이때 근초고왕 때 아마도 이 고구원왕이 죽으면서 아마도 이제는 백제 왕실이 빼앗겼던 북부여의 어떤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고구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고구려는 어떤 나라야?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 북부여의 적통이라고. 적통의 나라야. 백제 따위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일시적으로 승리를 했겠지만. 그래서요. 이때 뭐 승승장구했는데, 자 보세요. 백제 본기에 따르면요. 서기 472년이야. 이때 백제가 완전히 그냥 개작살납니다. 계로왕 때입니다. 백제. 472년에 북위에 이제 그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구려 위협 때문에 지금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로왕 때 굉장히 얻어맞았거든. 응? 광개토왕한테 엄청 얻어맞고 장성왕한테 지금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야.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어.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야, 북위에. 근데 북위는 어떤 나라야? 고구려하고 혼인 동맹 일보 직전까지 갔던 아주 친밀한 나라야. 북위가. 백제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북위에서 백제를 도와줄 것 같냐고. 고구려하고 친밀한 관계인데 거기다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제는 고구려와 조상이 모두 북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북부여 계통이라는 거야. 그거를 북이한테 얘기한 거야. 아, 북이가 모르겠냐고. 어? 고구려가 북부여의 적통이라는 건 북이도 알고 있어. 근데 백제 따위가 자기도 북부여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때 계로왕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연하지. 북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물론 핑계는 됐지만, 그래 알았어. 어? 나중에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넌 가라. 그래서 백제가 삐져가지고 북이하고 사신을 절단시킵니다. 이 사실을 장수왕이 알았던 거야. 고구려는 북부의 적통이야, 적통. 한낱 그 해부르한 개인, 어? 백제가 까부니까 이거 이제 절단을 냅니다. 백제 왕실을. 그래서 장수왕 때인 서기 475년에 백제 왕성 한성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타켓이 누굽니까? 타켓이 계로왕이야. 계로왕의 목을 치려고 왔던 거야.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계로왕이 완전히 정통성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 이거는 장수왕이 못 참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계로왕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계로왕이 사로잡혀서 뭐 자진했는지 죽였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했죠. 자진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 백제도 어쨌든 간에 그 부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진시켰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한성이 파괴되고 이제 계로왕이 죽었단 말이야. 이제 백제 왕실은 이제 큰 타격을 입었어.
그래서 도읍을 천도합니다. 어디로? 공주로. 웅진으로 가죠. 남쪽으로 더 내려간 거야. 고구려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통성 싸움에서 백제가 이때 계로왕 때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죠. 북부여의 적통 이 싸움에서 백제 왕실이 완전히 절단났다고 보는 겁니다. 남쪽으로 쫓겨가면서. 근데 일시적으로 무령왕 때요, 그 고구려한테 뺏겼던 지역을 회복합니다. 이 무령왕도 이 백제 왕들은요, 일시적인 어떤 그런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근초고왕 때도 동진에 바로 사신을 벌여서 자랑질했잖아. 이 무령왕도 똑같아. 고구려한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으면 그냥 거기서 다시 또 축적을 군사력을 또 강화시켜 가지고 나머지 지역을 다시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 무령왕도 어디다 사신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양나라. 양나라에 보내가지고 또 자랑질을 한 거야. 자랑질.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서기 538년에 백제왕이 누구냐? 성왕입니다. 이 성왕이 이제 웅진에서 도읍을 또 옮겨요. 뭐 그 사비에 있는 일대에 있는 그 토착 세력들한테 꼬임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도읍을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로. 근데 웃긴 게 국호를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국호를 남부요. 그러니까 지금 백제 왕실이 계로왕 때 절단 나가지고 웅진은 쫓겨왔잖아. 그냥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지. 마지막 남은 남부여. 그러니까 북부여를 버릴 수 없는 거야. 북부여에 대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부여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국호를 성왕이 남부여라고 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백제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헤브르 왕 개인 그 우태가 이 졸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이제 북부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었던 어떤 그 자치 나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졸본이 이제 그곳의 유력 가문이었던 소선호 세력이 이 북부여 헤브르 왕 개하고 혼인을 하면서 이 북부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를 했잖아. 그거를 끝까지 지킨 거야. 물론 고구려라는 북부여 적통한테 패배를 했지만 마지막 난 자존심이 있었던 거지. 어쨌든 간에 이 백제 왕실이 이 북부에 대한 왜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